최근 뭐 10억 클럽 이야기 또 다시 나오죠. 서울에 웬만하면 10억 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 외곽 지역에는 그렇지가 않죠. 거기다가 제가 항상 서울 외곽 지역, 특히 이 지역들이 오르면 부동산이 끝물이 다가오고 있다. 강남이 상승세가 주춤하고 하락세로 바뀌고 있는데 서울 외곽 지역 중에서 이런 지역들이 오르면 진짜 부동산 시장이 끝물이다. 늘 그래왔다. 라고 말하는 지역들 중에 한 군데인 노도광입니다. 추석 이후 시장 전망, 노도광, 금강구 등 저평가로 몰린다. 저평가 아니에요. 강남이 엄청나게 고평가지 노도광도 거품이에요. 여기가 비누 거품 정도라면 여기는 바디 클렌저 정도로 거품이 엄청나게 이쪽이 크다. 이 정도 차이인 거지. 저평가는 무슨 얼어 죽을 자꾸 저평가라고 그래요. 집값 올라가지고 서울에 집도 못 사고 다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저평가예요. 중저가 아파트도 신고가 속출. 저희가 다 조사해봤다 그랬어요. 신고가 찍는 단지도 있고 안 찍는 단지들도 있다. 찍는 단지들은 있겠죠. 근데 안 찍는 단지들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고 속출한다 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냐. 집값 상승 시기에는 계속 다 신고가였죠. 그러다가 주춤하면서부터는 신고가가 줄어들죠. 보합가면서는 반은 신고가고 반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가 찍던 것들이 줄어들고 떨어지는 거래들이 늘면서 하락세로 바뀐다. 늘 하던 이야기인데 맨날 이제 신고가 속출을 하고 있죠. 이야기 붙들고 늘어지고 있죠. 강남보다 노도강, 금강구 집값 상승률이 높다. 끝물 징조라고 그랬죠. 중위값 한 달 새 1억 수억. 10억 클럽 또 나왔죠. 상계 주공 10억 돌파. 갈 데가 없다 라고 하면서 신고가 속출.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 속출. 절반 안 된다고 그랬죠. 신고가. 내린 단지도 있지만 대세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요? 오른 단지도 있을 때는 바닥 찍었다고 하는데 왜 내린 단지가 있을 때는 대세 하락으로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기레기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10억 넘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언제부터? 얘는 원래 10억 넘었던 애들 뭐 새롭게 10억 클럽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고 얘는 9억인데 말할 것도 없고 요거 3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 거래가란 말이 되게 웃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 거래가를 낮은 시기에 잡아놓고서 얼마 뛰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기사들 엄청나게 많더라. 몇 개 잡아냈었죠 저희가. 여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오르고 있었으니까. 이거 문제 있죠 뭔가. 한 달 만에 3억이 오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법인 갔다가 다시 개인한테 가서 양도세 터는 물건 아니면은 불법 증여라든가 이건 뭔가 특수거래다. 근데 이런 거는 특수거래일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기 3억 오른 거는 특수거래 아니고 강남 4억 떨어진 거는 법인이가 특수거래다. 기레기들 쓰는 게 여기 절로 나온다. 요거 보세요.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특수거래죠. 지금 그 전이랑 비슷한 가격이다. 9억 초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특수거래가 한 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데 특수거래라고 절대 인정 안 해준다. 가장 많이 팔린 노도광. 왜 노도광이 많이 팔려요? 강남 너무 비싸고 대출 규제 강하고 강남에 이제 메리트가 없죠. 거품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노도광 많이 팔리고 가격 오른다. 끝물이다. 늘 하는 얘기잖아요. 거래량 순위. 작년에 21,019년 미래 예측까지 했습니다. 21,019년에도 얘네는 이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기사에서 오타 낸 거고. 작년에 하락세가 있었다 치고 막 영끌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투기 심리가 남아서 선도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됐다. 파크리오 엘스, 뭐 리센츠 뭐 이런 데들. 지금은 선도 아파트들이 아니라 나머지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오를 징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를 징조가 나타났으면은 선도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되죠. 자,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들. 띄우기 들어가면서 이거 지금 이렇게 뛰었죠. 여기도 얘를 특수거래라고 하겠죠. 1층이니까 이런 식으로 쪘다. 언제부터 뛰었어요? 올해 중순 6월부터 뛰고 나서 거래량 줄어들고 상승폭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6월부터 영끌로 엄청나게 끌어들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핵심 지역들은 이미 영끌에서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었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들을 영끌로 유도해서 그 말에 속아서 지금도 저한테 문의 많이 오고 그때 살 걸 하면서 너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그러면서 계속 유도하고 있다. 근데 몇 년간 이렇게 되던 아파트가 갑자기 이렇게 튀었어요. 거래량 팍 튀었다가 쭉 줄어들고 있는데도 저거 자체가 호가에 넘어가고 있고 몇 건 거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유도하고 있다. 오래 못 가요. 특히 노도광은 항상 끝물 때 오르기 때문에. 자,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엄청나게 계속 오를 것처럼 하지만 쭉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보합으로 가고 있죠. 6.17 이후부터 쭉 올랐죠. 6.17 이후에 왜 올랐어요? 6.17 이전에 서울 규제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수용성. 그 다음에 뭐 군포, 오산 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규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다시 서울로. 다 똑같으니까 서울이 더 메리트가 있다. 아니 서울에서 이미 안 돼서 다 빠져나갔는데 다시 서울로 갈 이유 있어요? 그러니까 6.17 이후 엄청나게 뛰었는데 720 한번 빡 때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상승폭이
확 줄어든 거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 좀 오래 가죠. 강북구는. 왜? 영향 덜 받으니까. 더 저렴하니까. 아, 와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네. 저 노도강도 살아봤어요. 전세 가격 지수 어때요? 쭉 찌우고 있죠. 서민 아파트들 건들고 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저기도 재계약이죠. 근데 사실 노원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학군이 있으니까. 도강이 저렇게 될 상황이냐? 사실상 딴 데 가면 돼요. 직장 아니면. 그렇다면은 학군 때문에 저기 계속 남아있을 이유는 없는데 전세가 오른다 하니까 학군 외 지역들까지도 다 올리고 있는 거죠. 저기도 오르는데 우리가 못 오를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심리 유도하면서. 근데 저것도 어차피 금방 안정된다. 재계약해서 일단은 5% 올리고 지금 자꾸 저기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고서 한 번 더 거래하고서 나중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 유도하고 있는데 그 심리를 앞으로도 없애기 위해서 제가 3+3 하라는 거지 사실은 한 번 더 하면 그때 이후에는 이미 다 안정되어 있어요. 상승해서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금방 떨어져서 안정된다. 매매거래량 어때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노도 강. 물론 9월, 10월은 아직 다 결산된 건 아니지만 9월은 이제 거의 끝물이죠. 이만큼 나올까요? 다시?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죠. 10월에 3분의 2가 지났고 신고기간에 3분의 1이 지났어요. 더 나올까요? 한참 멀었죠. 계속 떨어질 거다. 거래 절벽 이어질 거라는 거죠. 강남보다 더 떨어졌다. 더 멘붕. 거래량 54% 뚝. 강북이 멘붕 왔다는 거는 요거 뭐예요? 실수요들이 많이 안 산다. 강북 쪽에는 실수요들이 많이 샀었죠. 영끌하고 뭐 해서 그나마 저렴한 아파트로. 근데 거래량 작살나고 있다는 거죠. 왜지? 자, 6, 7월 많다고 그랬는데 아까 거래량 보면은 요 7월은 신고일이기 때문에 6, 7월이다. 그러니까 6월 거래량 많은 거죠. 마찬가지죠. 다 그때 많이 들어왔다. 이거에 속아가지고 사는 외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혹은 속아가지고 사는 내 집 마련 수요들이 많았다는 거죠. 줍줍. 맨날 줍줍이에요. 8월에 나왔으면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8월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10월 이만큼 지났는데 7월까지 나온 거죠. 6, 7월 나올 때 이때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호도 때리는 거죠. 8월에 어때요 지금? 줍줍 한다고 그러더니 줍줍이 아니라 죽죽이죠. 죽죽. 죽었죠 다. 매수심이 확 죽어버렸다. 언제까지 줍줍할 거예요? 아파트 노원구 거래량 볼까요? 전세가가 치고 올린다고 그랬는데 전세가는 그대로고 매매가만 올리고 있죠. 누가 살까요? 갭이 이만큼인데 전세가 올리면 살 수 있을까요? 전세가 올린다 하더라도 신규 계약만 올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세가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꺾였죠. 그럼에도 매매 효과는 높여놓고 있다. 언제까지 갈까요? 강북구가 6억씩 주고 살 동네예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6억이나 줄 동네예요 지금. 전세 이거 특수거래죠. 누가 봐도 특수거래죠. 제가 호갱이 맨날 욕하죠. 호갱이 S. 왜 맨날 욕해요? 이게 왜 전세가가 이렇게 튀었죠? 여기 왜 전세가가 이렇게 튀게 나오죠? 높은 가격에 이상거래는 그대로 넣는다. 말이 돼요? 지금 다 3억대인데 요거 5억짜리가? 요건 조사 들어가 봐야 되죠. 신규라서? 이것도 다 신규예요. 재계약은 뜨지도 않아요. 이거 분명히 자금 출처 계획서에 뭐 전세 비싸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지인이나 가족 통해서. 저런 거 잡아내야 되죠. 거래도 안 된다. 그리고 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노도강, 금강구, 뭐 은평구나. 강서구도 솔직히 마곡 빼고는 거의 외곽급이고 양천구도 목동 빼고는 외곽급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보면은 갭 작아요. 갭 작으니까 마구 사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갭 커지면은 아, 돈 벌었다 생각하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비싼 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개손해보는 거죠. 도봉구 어때요? 요 상승이 말이 돼요. 요런 거 다 요때 치고 올랐다. 그리고 거래 없음. 떨어지고 거래 없음. 떨어지고. 요런 상황이라. 벌써 도봉 같은 경우는 일찍 빠질 기미가 보이고 있죠. 이제 막 재건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변신 깨한다. 그러면서 하는데 뭐 속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실제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시한이 걸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가격이 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둘째치고 본인들 이야기로 재건축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데 오를 이유가 있나요? 멸실나죠. 멸실나니까 그거 이용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고 공급 들어오면은 재건축 잘 되니까 오른다고 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맨날 하고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런 말 믿는 사람들은. 3만 가구 재건축 이대로 주저앉나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사실상 3만 가구면 엄청나게 많은 멸실 나오죠.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걸림돌 이야기하고 있네. 용적률 170에서 200%로 높다. 높은 거예요? 300%까지 올리는데? 아니 그럴 거면 음만에 200%가 넘는데 거기는 왜 엄청난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서 가격 띄우고 있어요? 주택형 낮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큰 집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집을 크게 하면은 분양이 많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으면 뭐예요? 조합원이 많다. 사업성 확보가 어렵죠. 1대1 재건축하면 일반 분양 확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된다.
공공 재건축하니까 또 기부 체납 비율 높다고 하고. 아니, 기부 체납 비율 높아가지고 손해보나요? 얼마나 많이 벌어먹으려고 하면은 저런 거 가지고 하냐라는 거죠. 제초안을 걱정할 정도면 많이 남겨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초안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성 확보니 뭐 기부 체납 비율이 어렵다는 이런 구라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제초안이 많이 나오는 게 걱정된다고 하면은 돈 많이 벌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분상제 적용 해당 지역에서 노원 같은 경우는 권리죠.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분상제에서 재건축 많은 지역들이 이미 다 분상제에 걸었다. 도봉구? 거기도 재건축 엄청 많이 추진되게 되면은 걸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걸리고 왜 여기는 안 걸리고. 재건축 많이 추진되는 데를 거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지금 한 군데 더 잡아야 될 곳이 분당. 거기는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공급대책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 해제구역 176곳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고, 공공 재건축은 잘 안 돼도 재개발은 잘 된다고 그랬죠. 공공 재개발 때문에 용적률 높은 데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물고 태릉 골프장 반대하는 거죠. 문화재청에서 반대한다. 택지 반대하면서 뭐 유네스코 서한. 그렇게 녹지를 지켜야 될 곳이라면은 골프장으로 만들지 말았어야죠. 골프장 있고 요 옆에 숲에 생태계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두고 여기만 때려 부숴서 지으면 되죠. 뭐 그렇게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뭐 많이 훼손됐다는데 의견 분분하긴 한데, 그런 생태계 같은 경우는 용적률 상향해서 피해 최소화하고 짓도록 만들어야 된다. 옆에 녹지 공간 남겨놓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일 이게 안 되더라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다주택 매물들이 나온다. 다주택 매물들은 사실상 중심부보다는 외곽 지역이 더 많다. 여러 개 매입할 수 있으니까 같은 금액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굳이 안 지어도 돼요. 그때쯤 되면. 공급 절대 부족하지 않으니까.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다주택 투기꾼들이 다 쳐 가져갔으니까 문제죠. 주택 보급률이 서울이 96%인데 자가 점유율이 40%대예요. 반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 매물들만 똑바로 나오게 하면 된다. 근데 공급 부족하다고 하니까 공급 이슈 계속 넣어줘서 매수 심리만 낮추면은 사실상 굳이 저거 안 지어도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추진됐고 저거는 거의 공급된다고 봐야 되죠. 결론. 여기 오르고 여기 오르고 외곽으로 퍼져나가다가 지금 금강구나 노도강 이런 데로, 은평구 이런 데로 퍼지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이다? 늘 이야기하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끝물이 왔고, 지금 노도강 오른다고 해서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 오른다 했는데 미미했죠. 뭐 작년에도 오른다고 했는데 미미했고, 근데 올해 갑자기 팍 올라버렸죠. 정말 끝물이라는 거죠. 조심하셔라 항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